돌아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네, 요즘 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학교 폭력 중 하나로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아니죠. 카메라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다수의 힘을 악용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네.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곽홍석 형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신종 사이버상의 폭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얼마나 늘었는지 실태를 좀 짚어주실까요, 먼저? 예,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지표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청소년의 29.2%,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2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2020년 실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약 6.4% 정도 상당히 많은 수치로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좀 있습니까? 예, 수법 자체가 교묘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을 썼는데요. 최근에는 폭력이나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곤란하게 조르거나 부탁하는 형태로 교묘하게 뺏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정을 돈을 받고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의 계정을 내가 빼앗아서 예, 돈을 받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거군요. 예, 그 대표적인 유형이 아이디 계정 뺏기인데요. 이 아이디 계정 뺏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을 교육청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신종 학교 폭력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신종 학교 폭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저희 여수경찰서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일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청했고 가장 많이 교육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흔한가 보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10대, 20대 학생들이 이런 SNS 사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범죄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만나봤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오늘은 조금 가벼운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관내모 초등학교인데 학생 A 학생이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B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씻지도 않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 친구 옆에 가지 마라. 이 내용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해 학생이 상담을 요청한 사례인데요. 네. 이처럼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정지하지 않고 전달하고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의 학생이 상처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SNS에서 이렇게 접하는 빈도수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의 규모 이것과 범죄 발생 빈도수가 같이 비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종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단톡방 같은 것이 거부를 하는 게 없고 그냥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전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처음 이게 또 보이는 피해가 아니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피해 학생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걸요? 그렇죠. 예. 말하기가 어렵죠. 예, 피해를 네. 입었으면 일단 신고를 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대답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이 첫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물리적 피해보다 실제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상처가 나고 치료를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은 정신적, 심리적 폭행이거든요. 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피해를 선생님이나 경찰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 피해자가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이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것 예,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하는 거죠. 근데 피해 학생이 신고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학적 특성을 보면은요, 수줍어하고 다음에 자신감이 없고 이런 행위가 자칫 내 탓은 아닌지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달라고. 우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와 경찰 차원의 지원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경찰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체 없는 폭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이버 불링 이거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우리 사이버 불링이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들 생소해하세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괴롭힘,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불링 하면 사이버 폭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폭력은 당연히 형사처벌이 형사처벌이 된다. 네. 근데 촉법 소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인과 소년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고요. 네. 조사한 내용은 우리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소년부 판사님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피해를 입히는 그 가해 학생들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심각한 또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이 가장 좀 기억하고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가해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 폭력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피해를 입겠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폭력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폭력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폭력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러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좀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내가 하는 행위가 폭력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례를 이제 바꿔서 말하죠. 네. 너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똑같이 당했다면 너의 마음은 어떨까? 어떡하니? 라면서 그러면 예, 상대편 친구의 피해자 학생의 입장을 그대로 말을 해주면은요 바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심각성을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걔도 교육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좀 운영되고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저희 경찰에서는 학교를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네.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력의 형태가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체 선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시라고요. 예, 저희들이 범죄 예방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경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정책 자문단입니다. 분기별로 활동을 하고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1기가 출범을 했고요. 여러 가지 수상 실적도 있고 올해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기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랑의 교실,
세담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뭐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완벽하게 좀 해결하거나 근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완벽한 사이버 불링, 완벽한 사이버 폭력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어떡해요? 예,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제를 못하거든요. 우리 교육의 주체인 학교도 학생이 스마트폰을 개입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경찰은 더구나 할 말이 없죠. 네. 예를 들면 학생이 비행을 할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콘텐츠를 접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 접근을 못하는 거죠. 학생의 인권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경찰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학부모 입장 기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이 폰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순한 폰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흔히 좋아요, 친구 추가, 다음에 이미지 전송 행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사이버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에서 흔히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좋아요 하는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좋아요를 누름으로 해서 네. 그 상대방의 친구 추가를 하고 각종 음해성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못하신 말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 폭력이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경찰을 포함한 우리 사회계층이 과연 이 사이버가 안전한가,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나쁜 컨텐츠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이버 폭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 것들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일일이 다 감시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경계심을 갖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수경찰서의 곽홍석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